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 신규 대량 매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테슬라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테슬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신규 매수 내역을 공개를 드리고 왜 테슬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저의 목표 주가나 미래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월마다 제가 신규 매수한 것들 뭐 또는 매도가 있으면 매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와서 계좌를 확인하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명하게 진정성 있게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제가 새로 구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이제 아이온큐 포트폴리오 이외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한 8,7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안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은 요거는 제가 이제 펜딩 멤버십에서 회원들과 함께 같이 발굴을 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따로 공개를 드리진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시면 펜딩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를 현재 192주 정도를 한 176불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한 4,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큰 비중으로 테슬라에 신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계좌에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1% 정도 적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로 가져갈 생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를 샀는가? 일단 첫 번째로 근래에 저한테 한 스타트업의 대표 자리를 맡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돈이 생겨서 직접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뛰어난 기업가 경영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인가? 두 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많고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뛰어난 기업가 경영자에게 투자하자라고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찾다가 테슬라의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됐죠. 이 왜 테슬라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테슬라 쪽의 인플루언서이신 지혜 탐험가가 쓰신 전자책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제가 테슬라를 기존에도 28주 정도 소량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슬라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테슬라 장기 강성주주들과도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특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지혜태mon가님, 리얼치킨보이님, 테크피드님, 레드우드님 등 주변의 동료 인플루언서들이 올려주는 글이나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테슬라 차도 같이 직접 타보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제 국내 언론에는 테슬라를 좀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테슬라 시기상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테슬라 쪽 분들과 함께 테슬라 차량에 탑승을 해서 FSD도 한번 뭐 완전하게 우리나라에서 기능이 구현되진 않았지만 직접 켜보기도 하고 시승도 해보고 해봤고요. 제가 또 현대차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HTA 이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해봤는데 둘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걸 보면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투자한다면 테슬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자동차 기업, 전기차 기업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테슬라는 자신을 자동차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즉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 부분은 이제 지혜탐험가님의 왜 테슬라인가라는 책에서 허락을 받고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요, 에너지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AI 기업입니다. 왜 에너지냐? 에너지는 권력과 힘입니다. 이걸 가진 나라가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동에 뭐 날씨도 열악하고 생태계도 열악한데 그 석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시총 1위는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었고요. 현재도 세계 시가총액 랭킹 6위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이런 독자적인 지속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AI 기업입니다. 뭐 요즘 AI 하면은 엔비디아, 뭐 조금 더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테슬라가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AI 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팔린 수많은 차량들에게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자체 도조 슈퍼컴퓨터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FSD를 만들었고 개선을 시키고 있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봇에 FSD를 탑재를 시켜서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하고 내년부터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순 노동을 로봇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뛰어나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진짜 제대로 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된 휴머노이드 봇이 나와서 이제 공장의 모든 단순 노동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이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레드우드님의 트윗을 보면은 테슬라 에코시스템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원래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AI 기업으로 전환됐음을 얘기를 해주는데, 보시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요거를 이제 파고 사는 시스템, 그리고 리튬 정제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죠.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에 탑재시킨다. 그리고 충전하는 슈퍼차저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슈퍼컴퓨터와 주행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AI를 개발을 해서 FSD가 나왔고 휴머노이드 봇까지 나온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사업 확장 구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친환경 플러스 AI가 합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AI 기업이다. 자, 그리고 또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21년 11월에 고점 414불이었는데 현재 179불로 57%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쪽에 또 매수세가 집중돼 있고, 근데 테슬라 주식은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강성 장기주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분들의 심적 부담감이 지금 극에 달했다는 거죠. 즉 고수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진입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서 신규 진입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아요. 뭐 저한테 아이온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주주들이 많이 힘들어하냐, 그리고 제 단가 물어보시고 제 단가보다 낮으면 산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심리적 저점에 도달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 주식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이온큐가 98%, 테슬라가 2% 정도였는데, 아이온큐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긴 미래를 보고 10배 이상을 추구하면서 가져가는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2030년 100불 보고 투자를 하는 공격수 포지션이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테슬라를 선택을 한 거죠. 테슬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5배 정도를 보고 우상향을 기대하는 수비수 포지션이다. 그래서 요랬던 주식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이온큐가 한 77% 정도, 그리고 테슬라를 한 13% 정도, 도합 한 90% 정도를 구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이온큐 파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아이온큐 가지고 있는 27,000주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테슬라는 추가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주주시기도 한데, 제 채널에 구독자 상승세의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솔직하게 밝히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한 종목으로 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한 것은 진짜 이례적인 결과다라고, 뭐 저희 주변의 유튜버 분들, 이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6만이 넘었냐. 근데 최근 구독자 상승세가 한계에 부딪혀서 컨텐츠를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금 정체됐다 조금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제가 진지하고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테슬라도 아이온큐처럼 실제로 제 돈을, 큰 돈을 넣고 투자하고 계좌도 매달 공개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으로, 장기주주 입장으로 공부하면서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아이온큐에서 했던 것처럼 테슬라 쪽도 좀 깊고 진실성 있게 다뤄보겠다. 실제 제 돈을 넣고. 자, 재밌는 거는 제가 2020년 1월 달에 테슬라 주주였습니다. 이때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저는 네이버 블로거였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8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점이 이제 테슬라가 막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첫 번째 자동차를 판매했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뭐라고 적었냐, 테슬라는 미래에 다가올 전기차 시장의 확고한 1등이 될 거다.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시너지를 내서 독자적인 영토를 만들어서 구글과 경쟁하는 거대 기업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의 덩치는 시가총액 탑10 회사들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0년 1월 7일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7배에서 15배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이 예상을 한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 1월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7배, 15배 중에 15배까지 왔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테슬라 시가총액은 한 5,700억 달러 정도 돼서 이 시기에 한 6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추 맞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테슬라를 제대로 봤었구나. 물론 이때 제가 계속 들고 있지는 않고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이때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 주가는 얼마냐? 일단 FSD가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인데 12.4 버전이 이전 버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가 되고 있는데 FSD가 완성돼야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게 될 거고 월 99불 유료 구독 모델로 나오면서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삼성증권은 테슬라 FSD 가치를 약 440조 정도로 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0조 정도 되고요. 이 FSD의 가치 440조 원을 합치면 다시 1200조가 넘는 약 900빌리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1트릴리언, 1조 달러 클럽에 재합류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가져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FSD가 좀 더 완벽해지면서 전기차와 옵티머스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이게 배포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5년 이내에 5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1위를 누리는 3조 달러 규모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아이로봇이라고 해서 로봇들이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서 뭔가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AI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났던 한 테슬라 쪽 인플루언서 분이 자기는 사설 수리업체를 가지 않고 이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공식 수리업체에 가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진짜 사랑하고 제품을 좋아하고 앞으로 일어날 혁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테슬라 운행자들은 다시는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테슬라만 타겠다. 요 정도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애플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테슬라 신규 매수를 결정하고 실행을 했는데 평단가는 176불에 한 190개 정도 매집을 했고 그래서 당장은 시장이 AI 핵심 재료인 하드웨어인 GPU를 파는 엔비디아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양자 컴퓨터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컴퓨터는 어땠냐? 하드웨어로 시작해서 결국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시장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PC를 생산하던 IBM이나 이런 데보다 결국에는 애플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더 커졌죠.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은 엔비디아 AI 초기니까 엔비디아만 보지만 제대로 AI를 활용할 기업이 결국엔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저는 그 AI를 활용하는 대장 기업이 테슬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AI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AI를 강화시키는 핵심 도구인 양자 컴퓨터와 맞물리게 되면서 아이온Q와의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같은 경우는 부진한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엔비디아를 안 사고 나는 부진하지만 미래가 유망한 테슬라를 사겠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실천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이미 오른 자산에 타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미래에 오를 유망한 자산을 발굴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탁월한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를 샀던 거고 또 테슬라를 산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또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게 지엘 탐험가님의 왜 테슬라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테슬라의 진가를 알려주는 책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테슬라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저의 신규 대량 매수 테슬라를 샀고 왜 샀는가, 저의 목표는 어디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온큐 소식도 계속 전달 드릴 거고요. 양자 컴퓨터 공부도 할 거고 이제 AI와 테슬라 쪽도 같이 다루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